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거 제가 판일기에서도 여러 번 다뤄드렸었죠. 이게 단순히 자녀에 대해서 어떤 특혜 취업을 한 그런 사안이 아니다. 검찰이 뇌물죄로 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고 그게 드디어 어제 뇌물죄 기소로 실현이 됐습니다. 물론 뭐 최종적으로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을 하겠지만은 저는 약간 이거 지금 시험 봐가지고 답 맞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개요 보시면은 뇌물액이 총 2억 1,700만 원, 억대가 넘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위 서모 씨가 전 사위죠. 이제 이혼했으니까 전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그 태국 저가항공사죠. 타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하고 집세 이런 걸로 받은 돈이 총 2억 7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 뇌물죄도 아니고 특가법 뇌물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특가법 뇌물죄가 얼마나 세냐면요. 지금 뇌물액이 검찰이 기소한 액이 2억 1,700만 원이잖아요. 억대가 넘어가면 1억이 넘어가면은 법정형만 봤을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법정형 기준이지만은 정말 센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은 자녀 그리고 이제 어떤 사위, 전 사위에 대한 이런 특혜 취업 이게 어떻게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살피고 가실게요. 먼저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직접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직접 뭘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전 사위를 취업시켜 준 게 어떻게 뇌물죄가 되냐.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범행에 딸과 사위가 가담을 했다.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위의 취업을, 특혜 취업을 인식했는지 공모했는지 그건데 검찰이 아예 어떻게 봤냐면은 대통령의 범행에 딸과 사위가 가담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셋이 같이 다 공모했다. 공범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이상직 전 의원 측이 준비한 태국 현지 정보를 전달받아서 태국 이주를 직접 결정했다. 청와대 공무원들이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직 전 의원하고 긴밀히 연락을 했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말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올 텐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특혜 취업 여부를 알았느냐, 관여했느냐 이거예요. 문재인 측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아니, 다 큰 성인이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이가 취업을 했는데 알아서 자기 능력에 맞는 직장에 간 거지. 내가 거기 어떻게 관여를 했겠느냐. 이게 어떻게 뇌물죄가 되느냐. 그런 입장인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자, 핵심 쟁점은 문재인의 인식과 공모 여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뭘 찾아냈냐? 바로 이 청와대 공무원들, 아까 읽어드린 이 특감반장이라든지 민정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여를 한 그런 사실을 갖다가 밝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형식은 잘 없을 텐데 어제 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보도자료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주지검에서 낸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사건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조사가 됐고 이런 사실들까지 있었다. 여러분 아마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론 이제 기존에 보도된 내용도 있겠지만은 어제 나온 보도자료는 그 내용들에서 훨씬 더 상세하게 깊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잖아요. 하나하나 정밀하게 깨어 맞춘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지금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잠시만요. 화면 지금 보여주시면은 한글 파일을 네. 알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도 자료 지금 연결해 주시면은 자, 전주지검에서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보도 자료 형식 조금 보셨나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전주지검에서 어제자료 보도자료를 냈고 전 대통령 자녀의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수사 결과 뭐 공소제기 후 공개 요건 범위 이거는 이제 뭐 다 법에 따라서 공개하는 거다. 우리 지금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요지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자, ABCD가 누군지부터 보고 가셔야 될 거예요. A가 문재인, 그리고 C가 문다혜, D가 사위 전사위 서모 씨. 그렇게 됩니다. B가 지금 특혜 취업에 관여한 이상직 전 의원. 그래서 기소된 사람은 A와 C. 야, 여러분 진짜 이거는 ABCD 4개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 무슨 보도자료나 판결문 받으면은 이거 정말 20곡에도 아니고 정말 한 200곡에 되거든요. ABCD, EFG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AB와 CD가 공모해서 EF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눈이 아파요. 그 정도로 요새 익명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익명화가 돼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찾아서 한번 보시죠. 혹시 제가 말하다가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주지검이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왜 특혜 채용이 뇌물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써놨습니다. 자, B가 지배한 아까 B가 누구라서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전혀 능력이 없는 A의 사위 서모 씨를 상무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 그렇게 태국 이주 가족을 전폭 지원했다. 그리고 CD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다혜 씨하고 사위 서모 씨. 단순히 정해진 뇌물을 받는 수동적 지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받을지 월급 얼마 받을지 어디 살지 관여를 했다. 그런 내용 나와 있고 A가 누구라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사위의 태국 채용 과정, 이주 과정에 관여를 했다. 그리고 C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문다혜. B로부터 이상직. 문다혜가 이상직으로부터 제고받은 급여를 바탕으로 임대 목적의 부동산 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 신길동에 그 다가구 주택 산 거 있잖아요. 그거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 산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월급 받아서 네가 다가구 주택 샀잖아. 그래서 뭐 했죠? 에어비앤비 했잖아. 그렇게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을 했다. 자, 이 내용들 참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문재인, B 이상직, C 문다혜, D 사위 서모 씨입니다. 공소사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모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월급 및 특혜를 받았다. 이게 뇌물죄로 갔다. 밭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돈이 590만 그렇게 되고 우리 돈으로 2억 7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선명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 피고인 B, 아까 이상직 씨 같이 이렇게 뇌물 공여죄로 기소가 됐고 이상직 씨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여죄에 더해서 이제 업무상 배임, 회사 돈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라서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기소가 된 겁니다. 주요 수사 경과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1년도에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로 수사가 개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뭐 항공사 관련자를 조사하고 압수수색 계좌 추적했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중기벤처부 이거 공단 무슨 공단이겠어요? 이상직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그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계좌 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 이렇게나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비서실장, 민정수석 비서관, 인사수석 비서관, 경호처장,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인사비서관 다 조사를 했는데 저는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D 조사, D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위, 진술 거부. B 조사, B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상직, 3회 진술 거부. 자, 3회 조사했는데 3회 진술 거부. 사위도 마찬가지, 이상직도 마찬가지. 자, 문재인 계좌 추적. 계좌 추적은 어떻게 영장이 나오니까 한 거예요.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니까 한 것이고 C 누구라고 그랬죠? 문다혜 주거지 압수수색 전자정보 선별 이런 속보들 아마 중간중간 보셨을 겁니다. 자, C 문다혜 소환 요구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출석 불응.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러면은 문재인 조사했느냐? A 조사 불응. 자, 왜 조사 못했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회에 걸친 조사기일 협의에 무대응.
그리고 2차례 출석 요구 불응. 그리고 서면 조사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서 서면 조사 질의서를 송부했는데 답변서 안 냈대요.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이거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 그거 3번 공수처에서 불렀는데 조사 불응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체포영장 청구했잖아요. 그 체포영장 발부됐잖아요. 그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한남동에 그 경찰 병력들 수천 명 동원해서 지금 그 난리를 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불응하고 본인이 서면 조사 받겠다고 그래서 서면 조사 그래 오케이 그것도 해줄게 했는데 안 냈다는 거예요. 답변서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제 민주당 쪽에서나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이거 정치 보복이다. 우리 답변서 내려고 그랬는데 너네들이 전격 기소했어. 그러고 지금 반발을 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검찰 차원에서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은 불구속 기소 그리고 이 문다의 부부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지금 불러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 보도 자료가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기사보다 잘 돼 있고 많은 팩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고 가실게요. 자, 먼저 이제 궁금증이 드실 게 아니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도 자기 능력에 맞는 직장 찾아갔으면은 그게 어떻게 특혜 취업이 되고 그게 뇌물이 돼? 의문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기 능력에 맞는 직장을 찾아갔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뽑았으면은 대통령 사위가 아니라 대통령이 퇴직 후에 그렇게 해도 뇌물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억이 아니라 20억을 받아도 뇌물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가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정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다. 그러니까 너 태국 가려고 자리 만들어서 사람 억지로 뽑은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정상 급여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갑항공사가 어디게요? 여기 아까 그 타이 이스타젯. 그러니까 이상직 씨는 부인하는데 자기 실소유자라는 거 부인하는데 아니 타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가 이상직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타이 이스타젯으로 줬는데 어떻게 이게 무관하겠어요. 그리고 이 타이 이스타젯 설립을 위해서 이스타항공에서 73억 넘어간 걸로 본인이 배임죄로 이미 처벌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타이 이스타젯이 면허도 없었다. 지금 항공사업 면허가 취득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없겠죠. 이런 회사에 무슨 사람을 뽑아요. 더군다나 임원직을. 그리고 문제. 지금 서모 씨 항공업 경력 전혀 없었다. 그래서 가서 뭐 했냐? 이메일 수발신 여러분도 지금 하실 수 있겠죠. 재택근무했대요. 그리고 뭐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안 했다. 상무인데 재택근로하고 장기간 자리 비우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줬냐? 자, 청와대 지금 이상직이 청와대를 다녀가고 나서 이 공단 직원들 중진공 공단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단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어떻게 줬냐? 사전답사 한 거예요. 태국 내 주거지 그리고 문다의 아들이 다닐 국제학교 정보 파악해서 이걸 어떻게 했냐? 청와대 민정비서관 지는 저기예요. 백원우 그리고 특별감찰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장을 통해서 부부한테 제공을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청와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 통해서 이상직이 사전조사 싹 해가지고 그 정보를 청와대를 통해서 이 지금 문다의 부부한테 전달을 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 이거 공단 아까 저기 지금 이상직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단 현지 직원을 통해서 태국 방문 시 이 공항에 응대하도록 하고 일정 동행하고 야 이거 정말 황제대우네 황제대우 그죠? 거기다가 채용 요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자격도 항공과 관련된 아무 전문성도 없는 사람한테 월 급여 800만 원 상무직급 주거비 제공. 근데 이게 이 800만 원이 어느 정도냐? 이 타이스타제 대표이사보다 2배.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거지 월 차임 350만 원이 넘는 고급 멘션. 와 태국에서 350만 원이면은 여러분 350만 원이면은 이거 한국에서도 엄청 고액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아침에 보면서 호갱노노라고 왜 그 부동산 사이트 있잖아요.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왜 지금 가장 핫한 아파트인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있잖아요. 원베일리 그 국평 34평이 보니까는 12억 보증금 12억에 월차임이 290만 원이더라고요. 보증금이 있긴 하지만 진짜 월차임 350이면은 국내에서도 정말 굉장히 높은 금액이다. 자, 그래요. 좋아. 특혜다. 그럼 이거 필요 없는 자리에 자격 없는 사람 뽑아서 특혜야. 근데 그러면 다 뇌물죄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뇌물죄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직무 관련성 있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직무하고 이게 어떻게 관련이 돼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자,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직무상 특혜를 기재할 수 있었다. 첫째, 지금 이상직인 정치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인인데 20대 국회의원 그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총선 출마하려고 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대선 캠프에서도 뭐 직능 본부장 이런 거를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선거에서 도와줬으면 앞으로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지? 문재인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하고 결국 어디로 갔냐?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왜 특혜냐? 뭐 지원해서 임명됐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3명의 후보자 중에서 이상직에 대해서만 인사검증을 했다. 그러면 이건 내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2018년 3월에 이사장이 됐는데 이사장에 머무른 게 아니라 뭐까지 갔냐? 앞서 그 20대 총선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총선에서 당내 경선 떨어지고 2020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단 이사장으로 있잖아요. 공단 이사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를 또 도와줬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 면직 신청을 2020년 1월에 그러니까 그해 4월에 총선이 있는데 1월에 면직 신청해요. 야, 그러니까 공단 이사장도 이것도 정말 대우 엄청나거든요. 이 예산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거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장관급 대우일 텐데 이런 자리 아무나 못 갑니다. 그런데 특혜성으로 갔는데 자기 총선 나가겠다고 또 나 이거 그만두고 나 총선 나갈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면직을 신속히 안 했다면은 총선 못 나갔다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 출마 불가능했다. 이것도 대통령이 편히 봐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편히 봐준 게 봐줬을 만한 구석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스타항공 운영했잖아요. 창업주고. 이 이스타항공이 뭐를 냈냐. 당시에 그 2018년 3월에 평양 방북했을 때 예술단 전세기 띄우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았냐. 그리고 이런 사업 하려고 한다면은 이 항공보험 그 대체하는 지급보증 뭐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국회 동의 없이 수천억 원 규모의 항공보험을 대체하는 그런 특혜를 받았다. 문재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직무 관련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줬다. 잠재적 손해까지 모두 담보하는 포괄적 정부 보증을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자,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대통령,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특혜를 받은 경우에는 보통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뇌물죄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구조가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의 범행에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이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딸과 사위가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3명이 뇌물 받은 공범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명을 사실 원칙대로라면은 다 뇌물수수로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법적으로는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독자적 견해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 뭐 이거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하고 공모해서 뇌물을 받으면은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사람 모두 뇌물수수죄가 된다. 자, 대법원 2018년도 2738 이게 뭐게요? 박근혜 판결. 그래서 누가 뇌물죄가 됐어요? 박근혜 그리고 최서원, 계명전 최순실 씨. 2명 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다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친분이 없던 이상직이 준비한 태국 현지 정보를 민정비서관실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 자, 기가 막혀요.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태국 현지를 답사해서 국제학교 위치를 확인을 했대요. 그리고 이상직을 통해서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서 야, 이거 톨인가요? 누구지? 어떤 개지? A의 반려견,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 이것까지 봤다는 거. 아니, 취업도 되기 전에 지금 아버지의 청와대 반려견을 키울 수 있을지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건 다 정하고 월급 얼마 받을지 어디서 살지 거기서 개를 키울 수 있을지 그것까지 다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보세요. 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다혜가 태국 현지에서 생활할 주거지를 정하니까 그 차임 아까 뭐랬어 350만 원 그게 채용 조건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됐다. 완전 맞춤형도 이런 맞춤형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전사위 서무 씨가 자기가 들어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이 항공사에서 현지 운영자한테 저 이상직 저한테 들은 거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좀 현지 운영자는 황당하죠. 그렇게 해서 이 지시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정식 근무 전에 이 이스타 그리고 타이스타젯 임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다. 이 자리에서 뭐 정말 회사 들어오기도 전인데 티셔츠 입고 그냥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사 관계자들이 지금 임원들이 아니 저 사람 뭐야?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그 언론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2019년 1월에 이제 그 곽상도 의원 그 의혹 제기했었잖아요. 지금 태국 가서 항공사 취업돼 있다. 그러니까 가명을 사용하고 수개월간 재택근무를 빙자해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도 월급은 계속 받았다. 이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거예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감찰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그리고 감찰반장이 현지 이렇게 정보를 전달받고 세팅을 하는데 현지 정착 세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감찰반장이 뭐도 했냐면은 식당, 카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문다혜 씨 만나가지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그리고 국제학교 요청사항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고 그러니까 이 현지에서 지금 이런 그 정보 전달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상직 씨잖아요. 그 중진공 현지 직원도 있고 그리고 타이스타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문다혜 씨를 중개하고 한 게 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장 그리고 이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가면은 특히 현직 대통령이니까 경호계획 잘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보고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딸이 지금 태국 가서 산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태국 가서 뭐 하고 살 건지, 어떻게 살 건지, 뭐 취업해서 뭘 먹고 살 건지 당연히 궁금하고 미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사전 세팅 과정에 관여된 사람이 누구다? 민정비서관실. 민정비서관, 100원의 민정비서관은 정말 친문 중에서도 찐문으로 평가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보고 안 했고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전 조율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이번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 아예 이렇게 이 자녀 부부가 태국에 가서 정착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공모했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래 아버지 덕 좀 받다 쳐. 근데 그래도 어쨌든 결혼한 사람들 아니야? 결혼한 사람들이 여기 취업하지 않더라도 옛날에 뭐라도 먹고 해먹고 살았겠지. 그러면은 그렇게 부모 덕을 전적으로 봤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뭐냐면은 A는 과거 무직 상태로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하던 CD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했다. A가 누구라고 그랬죠? 문재인. 그리고 CD가
문다의 부부. 그러니까 무직 상태로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을 했었다. 이 딸 부부가. 그래서 사위 취업을 청탁을 했다. 그래서 2016년 2월 게임 회사 취업하게 했다. 이 게임 회사 뭐라 그랬죠? 토리게임즈라고. 원래 토리게임즈 아니었는데 토리게임즈로 사명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 초순경부터 반려견 이름을 딴 게임 회사에 근무 중인 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2018년 2월에 퇴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왜 퇴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이 토리게임즈 막 이렇게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꾼 회사에 사위가 다닌다는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면 더 시끄러울 것 같다. 더군다나 사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이름을 바꾼 사람이 이제 전 사위 제안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사고 치겠네 싶어서 야, 너 나와. 거기서 나와.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딸과 사위를 생계 방책을 갖다가 끊어버린 거니까 또 다른 생계 방책을 마련해줄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게 된 CD의 생계를 지원해 줬어야 됐다. 자, 사실 요즘에 진짜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사실 뭐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른바 캥거루족 결혼한 이후에도 독립생계를 영위하지 못하고 부모의 지원에 기대서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이 이상직의 지원을 받아서 이 문다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해서 생활할 기반을 마련을 해준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중간에 보도도 됐었는데 그 양평동에 다가구 있잖아요. 그걸 매수를 하는데 그 문다혜 씨가 태국에 있잖아요. 그거를 답사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지 임장도 가고 이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특감반 차원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특감반이 태국 이주할 때 뭐 현지 답사하고 정보도 전달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청와대 특감반이 이 양평동 다가구 주택 문다혜 씨는 태국에 있는 상태에서 이 재테크 방안을 갖다가 마련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대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다혜 씨 태국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야당 쪽에서 난리를 칠 것을 검찰이 당연히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붙였더라고요.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절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어제 뭐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치 보복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런 반발을 대비해서 이렇게 보신 대로 다 부릉부릉 비협조 아니냐. 그 와중에서 우리는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영장을 받아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받아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나 절제를 했냐. 자, 법적으로는 문재인 그리고 문다혜 그리고 전사의 서모 씨 3명이 뇌물수수의 공범이지만 누구만 기소를 했다? 문재인 그리고 뇌물 공여자인 이상직만 기소를 했다. 기소권 우리 절제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소유지 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예로 든 판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국회의원 공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자체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대통령이 뭐 공천위원장은 아니지만은 대통령의 공천 영향력이 어떻게 없다고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이 공천과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상직 씨의 공천과 관련된 부분도 대통령이 관여를 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 판결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이고요. 그래서 자,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활용이 된 그런 상황.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을 잡은 상황.
적어도 검찰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최종 유무죄는 아마 법원에서 가려질 거고 사실 이게 쉬운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죠. 직접 대통령이 어떤 돈을 받거나 금전적인 특혜를 받은 거하고 달리 자녀의 특혜 취업을 뇌물죄로 구성을 하는 게 사실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잘 구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사실 이제 좀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세요. 법은 상식의 구현이잖아요. 근데 법엔 상식의 구현인데 이거를 아버지가 몰랐을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여러 명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을 갖다가 아버지가 대통령인 아버지가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민정, 이 대통령의 가족을 관할하는 민정에서 개입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거를 보고를 못 받았다. 자기 딸이 태국에 갈 건데 태국 가서 뭐를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건지 이거를 몰랐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정말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아버지가 대통령이면은 뭐든지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유력자면은 어떤 그 자녀들이 어떤 특혜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정의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단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곽상도 전 의원이잖아요.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화천대유 아들이 받은 화천대유 그 퇴직금 있죠. 50억 원. 그 사건으로 1심은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무죄가 난 이유가 아들은 결혼했으니까 독립생계라는 거 아닙니까? 1심 무죄 이유가. 그러면 이 사건은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뭐 아들 저 딸하고 사위 부부인데 독립생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증거로 이제 그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달리 어떤 생계를 영위할 방안이 마땅치가 않았다. 토리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취업 알선을 해줬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됐고 또다시 아버지가 마련해준 이런 그 태국으로 건너가서 취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계의 기반이 철저히 이 대통령인 아버지한테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 독립생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딸과 사위와 같이 전사회와 같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이 사건의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크보이님이 딸내미하고 경제 공동체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법원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서원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가 경제 공동체로 인정될 정도면은 이거는 딸과 사이 아닙니까? 특히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생계 영위하기가 마땅치 않은 딸과 사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경제 공동체라고 봐도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사건이 지금 전주에서 수사를 했지만은 중앙지법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17호에 살지 모르겠는데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뇌물죄로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앞으로 이 사건 재판 과정도 제가 충실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